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데요. 순방을 앞두고 MBC였죠. 이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공익을 위한 이런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또 MBC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의 인용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동남아 순방보다 이 일이 더 떠들썩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 네. 대통령실에서 MBC만 콕 집어서 그 동남아 순방에서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이었죠. 네. 11일이 출국인데 이제 9일에 갑작스럽게 MBC 기자들에게 탑승 불허 통보를 보냈다고 하고요. 예. 이후에 대통령실 기자단이나 언론 단체들의 강력한 철회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은 이 방침을 유지한 채 11일 오전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해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음.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MBC를 비롯한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자들은 여기에 항의하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하지 않고 네네. 민항기를 이용해서 취재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MBC는 뭐 물론이고 언론사들과 언론 단체들이 상당히 좀 거세게 비판을 했어요. 네, 언론계 8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네.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라고 규탄을 했고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서 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은 언론 자유를 명백히 음.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고, 네.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서울 외신 기자 클럽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살펴보면 음,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MBC의 뭐 왜곡 보도, 편파 보도가 반복됐던 점 때문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도 음, 국익을 위한 처사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네. 글쎄요, 뭐 이런 이유로 공공재인 전용기에 언론사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논쟁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순방인데, 네. 특정 방송사의 왜곡, 편파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재 편의만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음.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속어 발언, 그것을 MBC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사실은 당시에 모든 언론사가 이것은 워낙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대상을 향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음. 언론이 보도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방송사, 언론사들도 모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똑같은 자막을 넣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의 이런 국익을 위한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취지라는 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MBC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MBC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영부인과 장모에 대한 비리를 보도했었고요. 네네. 최근에도 군인 복지 예산을 끌어다 대통령 집무실을 꾸미는 데 쓴 것도 단독 보도한 사실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이나 경력 위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방송했고 또 이 방송에서 성형 전 사진들을 나열해서 방송하기도 네네. 했거든요. 음.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보도들을 해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경고나 통제의 의미로 이제 탑승 거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음.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같은 절차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위 보도가 맞냐, 왜곡 편파 보도가 맞냐 이걸 떠나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론 보도 제도, 정정 보도 청구 제도 이런 거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예. 이런 것을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음. 수단을 써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특정 보도의 내용이나 방식을 바로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 지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보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인가라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뭐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언론의 자유에 취재 거부의 자유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취재의 자유든 뭐 취재 거부의 자유든 이거는 기본권이잖아요. 네. 자유권이니까. 근데 기본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인정되는 음, 거거든요. 국민이 가지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뭔가 취재 거부의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음, 같고, 뭐 대통령 개인의 뭐 사생활 자유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뭐 네. 대통령 개인의 뭐 취재 거부권이라고 보아도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의 그런 영역은 사실은 사생활은 아니거든요. 공적인 공무원이나 영역. 공적 네. 영역에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취재 거부의 자유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쉽게 취재 거부의 자유권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헌법적으로도 취재 거부권이라고 하면 사생활 보호가 훨씬 중요한 일반 국민, 타인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공적 기관인 대통령이나 혹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의 취재에 대해서 취재 거부의 음,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신에게 좀 비판적 질문을 던진 CNN 기자, 이제 백악관 출입증을 빼앗아 버리고 음,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켜 버린 예.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워낙 언론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원리이자 기본권이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미국 법원은 기자의 출입 정지 조치를 즉각 해제해라고 명령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네. 법원이. 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미국 언론 전체가 상당히 좀 비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었어요. 그쵸. 뭐, 미국에서는 백악관 기자협회뿐만 아니라 MBC, 뭐,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모든 이제 언론사들이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예, 집단 예. 반발했고,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폭스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재 허가증을 무기로 삼지 말라고 맹비난하면서 집단 반발을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도 출입 거부 취소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때 사태가 일단락되었던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미국 법원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 법원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MBC에서 이번 네. 취재 거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헌법 소원이 뭐냐면 이런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런 공권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음, 기본권을 구제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MBC에서 만약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하세요라는 이런 통보가 정식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탑승 거부 처분이라는 이 조치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라는 국가기관이 얻는 이익, 이에 반해서 음, 이로 인해 침해된 취재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익, 이것 중에 뭐가 더 큰지를 비교 형량해서 네네.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제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해도 이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이 탑승 거부 처분을 뭐 취소하고 말고 좀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만약 헌법소원 제기해서 결정이 아무리 빨리 나도 당연히 이번 동남아 순방은 다 끝난 예, 상태겠죠. 예.
그렇긴 한데 이것이 바로 이제 헌법소원에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라는 요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미 기본권 침해가 다 종료가 됐다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도 국민에게 어떤 이익도 없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기는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의 분쟁의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기묘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가 종료됐다 해도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동남아 취재는 다 끝났고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그런 처분은 다 끝나버렸지만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또 다음 순방 때 그죠? 정부의 비판 기사를 내었다는 어떤 언론사에게 탑승 거부하거나 예. 탑승 맞습니다. 거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해 볼 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헌법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정말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이렇게 헌법 교과서에 적혀질 만큼 예.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익을 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순히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침해한 처분인 이상 과연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한번 지켜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특정 방송사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